안녕하세요. 짠! 지금은 집입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 지금 온도가 영하 8도예요. 영하 8도. 그래서 밖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뭔가를 느끼기가 정말 힘든 시즌입니다. 한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느끼기는 해봤는데 그런 뭐 자세한 얘기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무릎도 시즌이 끝났는데 무릎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충치 때문에 잇몸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 자전거 리파인드 5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늘도 뭐 얘기가 조금 길겠지만, 요 자전거를 사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께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니까 좀 천천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리파인드는 자전거를 만드는데 그래도 나름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리파인드 1, 2, 3, 4, 5까지 나왔고, 뭐 제가 듣기로 앞으로도 계속 뭐 이렇게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이런 오픈 몰드형이 아니라 진짜 프레임을 개발을 해서 하고 싶은 이런 그 욕심까지도, 포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자전거를 뭐 그냥 이렇게 싸게 만든다, 가성비 있게 만든다를 떠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제대로 된 브랜드로 이제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뭐 세파스에 나름 믿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성비 자전거를 찾는 분들께 뭐 그냥 뭐 다른 자전거도 많겠지만 이런 저렴한 뭐 저렴하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성비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이 정도 디자인을 깔끔하게, 특히 뭐 요 녹색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그 청색, 그 파란색 모델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바라본다면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당히 디자인은 뭐 괜찮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프레임 뭐 이런 사실 데칼발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괜찮은 건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큰 느낌에서는 제가 요거를 한 1시간 반 정도 타봤는데, 전체적인 큰 느낌에서는 그래도 무게에 비해서는 꽤 경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울이고 제 몸도 살이 많이 찌고 지금 시즌 대비해서 거의 한 8kg, 9kg가 쪘거든요. 그래도 자전거가 그래도 나름 무게 대비해서는 꽤 경쾌하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가 완차 무게로 지금 무게가 8.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페달만 달아도, 페달만 달아도 그러면 한 8.5 뭐 넘는다. 거기다가 뭐 가민 달고 마운트 달고 물통 케이지 달고 뭐 하면은 무게가 거의 한 9kg 근접하겠죠.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자전거를 타왔잖아요. 또 디스크 브레이크, 최근에 시승했던 뭐 지금까지 시승했던 많은 자전거들이 거의 다 림 브레이크가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다 디스크였네요. 뭐 TCR도 그랬고 프로펠도 그랬고 뭐 BMC도 그렇고 뭐 다 디스크 브레이크였어요. 근데 그런 자전거들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 디스크 브레이크니까 어쨌든 무게는 다 무겁다라는 겁니다. 7kg 초반대 자전거를 디스크 브레이크로 살려면 1000만 원을 넘게 줘야 됩니다. 1000만 원 이하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6kg대는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고, 그리고 이 가격대에 이 무게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볍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타왔던 많은 자전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느낌상에서 뭐 사실 뭐 자전거라는 게 어차피 그런 거지만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뭐 이게 더 뭐 안 좋다거나 뭐 좀 흐물거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뭐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자전거 중에는 시승감으로는 TCR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얘는 약간 에어로 성향이고 TCR은 올라운드 성향이기는 한데,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넌 왜 갑자기 튀어나오니? 어쨌든 TCR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그 TCR이 생각보다 타보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딱딱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실력으로 이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가까운 성능을 테스트해 보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파워나 능력이나 이런 걸, 저는 그냥 그 동네에서 자전거 타는 게 유튜브 하는 아저씨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섭외를 하려고 했습니다. 파워가 진짜 높은 사람,
순간 최대 한 1500와트, 한 10초 동안 1100와트 넘는 사람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영하 지금 8도가 됐네요. 이 날씨인데 누가 자전거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또 부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리파인드가 지금까지 1, 2, 3, 4를 내고 이번에 5를 냈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뭐 크랙 이슈나 이런 게 하여튼 이렇게 주저앉거나 뭐 프레임이 잘못되거나 그런 이슈를 저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세파스에다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접수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게 뭐 중국산 프레임이라서 뭐 강성이 떨어진다, 뭐 이게 뭐 부서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만약에 좀 하신다면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일단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TCR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TCR을 타면서 꽤 딱딱하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은 없다라고 느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승차감이라는 거, 자전거에게 승차감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입니다. 일단 이 타이어가 25mm 타이어로 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딱딱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로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거는 클린처 세팅이에요. 얘가 튜블리스로 세팅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클린처로 세팅으로 출고를 하고 클린처로 지금 상태가 되어 있고, 때문에 저는 펑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압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안 좋게 좀 딱딱하게 느껴졌겠죠. 요즘 자전거들의 트렌드가 승차감을 좋게 만드는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전거들이 로드 바이크임에도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넣습니다. 뭐 C포스트나 핸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에서 강성을 유지하면서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 이 자전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C포스트 이런 거에도 뭐 다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게 지금 클린처인데, 그러니까 클린처로 출고가 되기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뭐 거의 무조건 출고를 하시면 튜블리스 세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튜블리스가 더 좋아요. 펑크도 잘 안 나고, 특히나 클린처로 계속 타시다가 튜블리스로 타보시면은 그 승차감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걸 굉장히 좀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만약에 사신다면 당장 샵에서 출고할 때 그 구매한 샵에서 튜블리스 세팅을 돈을 좀 주더라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일단 프레임에서 느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성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파스포츠 C4 휠이 달려있죠. 파스포츠에서 나오는 저렴한 카본 휠인데, 이 휠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얘기를 나눌 부분이 있는 게, 자, 이미 파스포츠는 그냥 중국산 뭐 알리발 중국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휠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라인업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판매량을 봐도 그렇고, 저도 이 휠을 여러 번 써봤지만 괜찮은 휠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렴하게 카본 휠을 사시는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많이 사고 있는 모델이고, 심지어 이 C4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성비 있는 모델이고 튜블리스로도 세팅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자전거를 살 때 가능하시면 알루 휠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카본 휠이 달려있는 거를 애초에 사세요. 왜냐면 이게 애초에 저렴한 휠이기도 한데 완차로 사면 그냥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튜블리스 세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이 휠이 제가 알기로는 림 테이프 시공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튜블리스 세팅을 하려면 림 테이프도 새로 감아야 되고, 거기다가 밸브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공인비나 이런 테이프비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튜블리스는 거의 뭐 요즘은 트렌드고,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튜블리스가 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이것도 카본 휠로 선택을 하는 게, 이런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무게나 뭐 이런 뭐 승차감이나 펑크에 대한 부분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봐도 카본 휠 요거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이 리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치가 뭐냐면, 요 자전거가 여기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요거를 이제 탑튜브 길이나 요런 거, 그러니까 요 길이를 어쨌든 리치라고 합니다. 그 리치가 좀 이 포보다 조금 짧아서
이 스템을 4보다는 10mm 정도 길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사이즈에 비해서 스템이 한 10mm 길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자전거를 제가 시승을 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 굳이 그러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S 사이즈인데 제가 제 키에는 S 사이즈가 맞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팅을 대충 잡아서 이제 시승용으로 탔는데 오히려 저는 왜 이렇게 리치가 길이가 멀지? 하는 생각을 계속 느꼈어요. 안장을 가장 앞으로 당기더라도 그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제가 팔이 좀 짧습니다. 예, 제가 전형적인 동양인 아저씨 체형이기 때문에 팔이 좀 짧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리치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 핸들바에서는 스템이 10mm 짧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그 정도 아쉬움은 있어요. 자, 그리고 구동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여기는 지금 신형 울테그라 Di2 12단 구동계, 반무선 구동계가 신형이 달려있죠. 제가 듀라도 이거는 시승을 해봤지만 기존의 듀라와 울테 같은 경우에는 변속 속도나 이런 거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한정판으로 많은 분들이 이 자전거, 이 울테 Di2 달려있는 모델을 사지는 못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 자전거를 사시는 분에게는 미리 좀 고지를 해드리고 싶은 게 변속 속도의 차이가 듀라와 울테의 차이는 체감이 꽤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는 게 아니라 꽤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박자 느려요. 근데 그게 확실히 한 박자 느리게 느껴질 정도면 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듀라가 탕탕탕탕탕탕 뭐 예를 들어서 변속 딱 하면 탁탁탁 이거라면 얘는 변속 딱 하면 탁탁 이럴 정도로 확실히 변속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100대 한정으로 받으시는 분만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뭐 다 똑같고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다른 모델들은 울테 기계식 11단이 달려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근데 뭐 어쨌든 요 Di2 울테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 당첨이 되신 분은 또 좋은 게 1대1 기어비가 나오기 때문에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고각에서도 좀 기어비가 확보가 된다.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참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을 만약에 똑같은 모델을 사신 분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1대1 기어비가 그대로 나오니까. 자, 그리고 평지에서는 아쉽게도 겨울이라서 그렇게 많이 달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달려본다고 해도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겨울이 되면 공기 밀도가 높아지고 저항도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실제로 그런지 체감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가 잘 안 나서 저도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느낌은 자전거라는 거는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예, 자전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암도 타보고 싼 것도 타보고 중간 것도 타보고 여러 가지 타보고 저도 나름 에어로도 있고 올라운드도 있고 엔드런스도 타보고 많은 걸 타봤지만 자전거는 사실상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눈 감고 타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브랜드 하는 거겠죠. 어차피 똑같은데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좋은 브랜드를 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차피 자전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는 정말 내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께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확실히 이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자전거 중에 구성이 가장 좋은 자전거가 아닐까. 한국에 파는 자전거 중에 이 가격.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울테그라 모델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중반대, 하여튼 자막으로 띄울 테지만 어쨌든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전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를 처음 입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로드 자전거를 샀는데 내가 진짜 싸게 중고로 해가지고 한 150만 원짜리를 입문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이제 카본 힐 달리고 최소한 좀 울테조 달리고 그리고 풀 이렇게 좀 그 카본에 이런 좀 구성이 좀 괜찮은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그런 걸 알아봤더니 메이저 브랜드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만 해도 한 60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도 한 최소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또 가성비 브랜드에서는 그 격차가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께는 확실한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 2, 3, 4가 잘 팔린 이유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간단한 시승기 영상은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신중하게 지출은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자 그럼 오늘도 리파인드 5에 대한 뭐 간단한 이 자전거를 사고 싶으신 분께 조금이나마 가이드로 도움이 될 법한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